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진짜 꽤 됐는데 아직까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비참하긴 한데,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다 보셨을 겁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 이게 2019년 11월 달에 소위 그 탈북 어민들을 갖다가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는,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는 그 사진 아닙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우리 정부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정부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요 군복 입은 애들이 이제 북한 인민군 애들이 이 탈북 어민을 끌고 자기네 영역으로 데리고 가고 있고, 요 뒤에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 보시면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바로 문재인과 김정은의 민족공조, 남북공조, 우리 민족끼리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북한 주민이었지만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와서 기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단체 독재정권 김정은이가 이렇게 공조 합세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끌고 밀고 이러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과 김정은의 민족공조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고 그다음 이 억양을 갖다가 좀 낮추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게 바로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한 그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전 대통령인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 탈북 어민이 아니라 무슨 북한에서 반 김정은 이런 활동을 하다가 탈주한 이런 사람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월간조선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민인지 뭔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 경계를 넘어와서 기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에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가 보내겠다고 한 거, 그리고 실제로 보낸 거, 실제로 보내면서 이렇게 등을 떠미는 거, 이 반국가단체 북한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그걸 등을 떠밀고 있다,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사지로 떠넘기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북한이 그 의사를 수용하자 문재인 정부는 경찰 특공대를 시켜가지고, 아니 무슨 경찰 특공대, 말 그대로 특공대를 시켜서 탈북어민 2명의 눈에는 안대를 씌우고, 그 다음에 손은 포승줄로 묶고, 그 다음에 혹시 자해를 할까봐 재갈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한 사람은 이제 체념한 듯 이렇게 그냥 끌려가고,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깡그리채 무시한 아주 반헌법적 처사, 아주 이건 중대한 불법행위다,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 탈북 어민들을 상대로 재판도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거다. 그것도 그 사형 방법도 처형 방법도 아주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한민국 5,100만 국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재판 없이 즉결 처분으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든 그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자체의 근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요 사진 보시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동안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 이런 말만 들으셨지, 만약 이 사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맨 처음에 딱 그 느낌부터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끌려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근데 이거를 스스럼 없이 자행한
자행한 정권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 뭐 맨날 그 읊어댔던 입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러고 있었던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짓을 했다 그겁니다. 어떤 분이 책상을 치지 말라 그랬는데 예, 또 흥분해가지고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왜 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 물론 뭐 북한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건 맞을 겁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같은 달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김정은이가 꼭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김정은의 이른바 답방 내지는 김정은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갖다가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친 겁니까? 인신공양을 한 겁니까? 재물로 갖다 바친 겁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애들을 갖다가 무슨 인신공양을 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친 게 누굽니까 지금? 누굽니까? 요 짓을 한 자들이 대체 누굽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비판하는 데서 그치거나 남북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전 세계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인정하는 인권을 갖다가 무시하고 인권의 그 가치를 갖다가 폄훼하고 훼손하고 아주 중대한 인류사의 중대한 도전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 인류 문명이 쌓아놓은 어떤 인권 신장의 역사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그 짓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보유국이.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권 변호사를 그동안 인권 변호사 대체 왜 자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문재인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체 뭔 인권 변호사, 뭔 인권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 다음에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그게 인권 변호사입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지? 안 그렇습니까? 뭔 인권 변호사야. 심지어 인권 변호사도 자기 입으로 지가 인권 변호사로 하는 인권 변호사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이 부끄러움이 있고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자기 입으로 인권 변호사 운운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 변호사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 북한의 불법성, 대통령의 의무 등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은 대체 왜 존재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낳게 하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작태였다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볼펜도 두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이 헌법 제3조에 따라서 북한의 독재 정권의 불법적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냐?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대한민국의 영토 북반부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영토를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항적하는 대항에서 적대하는 이 북한 독재 정권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은이한테 이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합니다. 헌법상 분단 이후에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 따라서 비록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2,500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 국민 대접을 지금 현재 못 받을 뿐이지 그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바로 헌법상의 명령이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남반부 이 남한에 사는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헌법이 우습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 그 패거리들. 우리 헌법은 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 있는 것 몇 가지만 읊어보겠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입니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진다도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 요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 이걸 이행했습니까? 이걸 어겼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남한에 산다, 북한에 산다고 해서 뭔가 차별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합니다. 법 앞에. 근데 이 사람은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을 둬야 된다? 이거야말로 반헌법적 발상이고 위헌 행위다. 위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탄핵 사유입니다.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귀순 의향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렇게 끌려갔다. 인권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을 가능성이 99.9%지 않습니까? 죽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모든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데 차별을 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돼서 인권을 무시당했습니다. 국가가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습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다가 무시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다가 무시했습니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경시를 했습니다. 외면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짓입니까? 대한민국 영토 국방부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 더군다나 이 사람들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들 2017년 5월 10일입니까? 5월 10일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손 들고 선서했지 않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헌법 제66조 국민 앞에 선서한 문재인 헌법 수호와 국민의 자유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고 한 자라면 그랬어야 됩니다. 헌법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랬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안보당국 책임자 정의용이나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탈북어민들의 선상살인 자백을 근거 삼아서 이들을 강제 북송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상 태거 조항입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 설득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강제 태거 규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외국은 뭡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반국가단체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부끄럼 없이, 얼굴 표정 변화 없이 뇌까렸다 그겁니다. 이 자들이.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낌 없이 이런 짓들을 자행할 수 있었는가.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탈북 어민들을 가르쳐 흉악범이라고 운운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수사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한테 흉악범, 살인마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인권 변호사라면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그 문재인 근데 어떤 수사도 받지 않은 사람들 갖다가 유죄를 단정해가지고 보내버립니까? 이게 인권 변호사 사람이 먼저다가 할 짓입니까? 이들을 갖다가 흉악범 살인마라고 단정할 근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자백이 실제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혈흔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그 혈흔이 실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선원들의 혈흔인지도 의문이고 그 혈흔이 이 사람들이 했던 살인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이 사람들이 실제 살인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모든 게 다 의문이고 믿을 수 없는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것들 주장 아닙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우리 국민들한테 얘네들은 흉악범이고 살인마기 때문에 보내야 이것도 미리 알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발각된 거 나중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문자질하다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어떤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통일부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다 수사해야 됩니다. 다 압수수색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들도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증거를 갖춰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법부가 이걸 하라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 문제가 나온 게 6월 달부터 제가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6월 25일 날 쓴 겁니다. 6월 25일 날 쓴 건데 그 한 3일 뒤인가 갑자기 태용 의원이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보낸다고 밝혔다. 아니 그건 이미 2019년도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그 새삼스럽게 새로운 얘기처럼 알려졌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6월 25일 날 쓴 건데 이때부터 이제 그 소위 말 뭐 문재인 그 패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자들이 막 자꾸 옹호를 합니다. 옹호를 하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살인마, 범죄자고 남북은 특수한 상황이라 범죄 인도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뭐 출입국 관리법이니 뭐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운운하는 이런 각종 법률과 국제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별의별 법률 조항을 운운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읊어대면서 자신들의 강제 북송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절대로 왜곡이 될 수가 없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이하 그 수하들의 그런 강변은 절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외국이고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문재인과 그 수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북한을 갖다가 국가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헌법 위반이 되고 이것도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을 갖다가 이 문재인 수하들이 스스럼없이 지금도 이렇게 내뱉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범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자격 박탈. 자기가 뭔데 국민 자격을 마음대로 박탈합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수하들이 대체 뭔데 왜 국민 자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박탈합니까? 그리고 왜 강제로 북송합니까? 왜 다 강제로 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할 심산이라면 그에 대한 비판 이런 걸 갖다 정치보복, 전임 정부 흠집 내기, 정치 공세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정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아니 그런 주장들을 한 사람들을 다 고소고발하고 한번 법정에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증거를 다 까발리고 이미 그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먼저 그 사람들한테 통보가 갈 겁니다. 요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국가의 존재 자체의 그 본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되묻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을 이렇게 제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2019년 12월 10일 날 이 최명성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뭡니까? 형사재판, 그 다음에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그걸 갖다가 법률 대리인을 한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최명성 변호사가 그 2019년 11월 당시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그러니까 지나간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그 과정, 이 탄핵의 부당함 이런 것들 갖다가 고발하는 거고 다가올 탄핵이란 건 뭐였겠습니까? 이 문재인을 갖다가 어떻게 탄핵할 수가 있느냐? 사유는 차고 넘친다, 수두룩하다. 그걸 갖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문재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최명성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이 정부란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몰래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다가 들켰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최명성 변호사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부산 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 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고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그 다음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공동대표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률 전문가이고 북한 관련 이런 어떤 인권 이런 거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의 이 강제 북송에 대해서 생명권 침해입니다. 아까 제가 헌법 제10조를 읊어드렸습니까? 생명권 침해입니다. 이번 강제 북송은 완전히 사지로 보낸 거잖아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그건 쓸데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는 추방할 수 없는데도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보냈느냐? 눈 가리고 재갈도 준비해서 강제로 보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말했듯이 생명권 침해이고 형사적으로는 살인죄입니다.
죽었다면 살인죄의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문재인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고, 죽지 않았다면 이들이 살인 미수의 공동정범이다. 문재인이. 이거 하나만 걸어도 바로 탄핵이다. 이렇게 최명성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간 이 정권이 공개하지 않은 탈북자 강제 북송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했더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산업 강제 북송권도 그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이 보도돼서 겨우 밝혀진 거잖아요. 이런 행태를 보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드러났듯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최명성 변호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은 살인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살인 미수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단정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 밝혀지지 않은 이 탈북자 강제 북송, 탈북자가 아니라 우리 남한 지역에 원래 살던 이 국민들 중에서 김정은의 눈밖에 난, 김정은이가 정말 없애고 싶은, 처리하고 싶은, 혹시 이런 국민들도 북한으로 보낸, 혹은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게 영화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도, 그런 비극적인 일도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